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개의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발표될 개각이죠. 개각. 그 중에서도 특히 국무총리로 누가 될 것이냐. 김부겸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김부겸, 대구 출신의 김부겸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임기 1년을 앞두고 좀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좀 정신을 차리는 것 아니냐, 통합형이 되는 것이죠. 통합형이 돼서 재보선 참패 이후에 좀 통합으로 좀 가려놓은 그런 시도라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김부겸이 아닌 유언이든지 또 다른 친문 인물이 되면은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그들만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먼저 할 것이냐, 전당대회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주호영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 대행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직을 유지하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서도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 그것과 함께 또 대표를 출마를 하려면 조기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김종인, 금태섭 두 사람이 만나서 신당을 창당하는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신당이 윤석열 맞이를 위한 그런 신당이다. 제3지대 신당이다.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 논란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례대로 이것과 관련한 조간 기사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딱딱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각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 재보선 참패로 정신을 차렸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못 차렸느냐, 여전히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로 끝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핵심은 국무총리의 대구 출신 김부겸을 임명할지 안 할지 문제입니다. 자,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은 또 다른 언론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김부겸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나옵니다. 총리 김부겸 유력, 국무총리는 김부겸 유력하고 오늘 중으로 장관들도 몇 사람 바꾸고 또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김부겸이죠. 민주당 소속이면서 대구에서 계속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구시장에도 출마를 했고, 결국은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을 다는 그런 기록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행안부 장관을 했지만 그렇다고 친문은 아닙니다. 친문은 아니고 독자 노선을 계속 걸어왔던 인물이죠. 교체가 거론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될 것 같고, 노동부를 비롯해서 5, 6개 부처 개각이 오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사퇴하기로 하면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원싹 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 총리 후임에는 대구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임 총리들이 모두 호남 출신인 점 때문에, 그렇죠. 정세균, 이낙연 호남 출신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안배가 총리 인선의 주요 키워드로 꼽혀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부겸은 여권 내에서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인사발표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서 다른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 이야기인데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정신을 차리는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휘둘리면서 친문 강경파에 휘둘리면서 남은 1년도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오늘 인선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벤트, 민주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하죠. 그리고 곧 대표 경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 윤호중이냐 아니면은 범친문이기는 하면서 비주류인 박안주냐, 친문 주류 윤호중, 범친문 비주류 박안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곧 대표 경선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에 조국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국 때문에 이 선거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원내대표 경선 주자 가운데 저는 박안주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냐? 그것과 상관없다. 조국 때문이라면 4.15 총선 때 졌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문 쪽이죠.
윤호중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도 서로 갈리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문파, 열성 네티즌들 있죠. 제가 뭐 한 3, 4천 명이 한다고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문자 폭탄, 그 사람들의 문자 폭탄에 대한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서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 또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끼리 서로 그 입장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친문에서는 문재인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양념이다. 문자 폭탄을 양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주류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경선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뽑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오늘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친문 주자들, 문자 폭탄도 민심의 소리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정 활동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박용진이나 조홍천 이런 사람들 문자 폭탄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주류, 그것에 대해서 문자 폭탄도 민심의 소리라고 하지만 비주류 쪽에서는 아니다. 당심을 왜곡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것이 또 지도부 경선, 민주당 지도부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조국 문제,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조국 수호를 해야 된다. 아니다. 조국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엉망이다. 내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조국을 내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왜냐하면은 이 문자 폭탄이 무섭기 때문이죠. 워낙 살벌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당 당권 후보들 엇갈린 시각해서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우원식은 이 세 사람 다 친문인데 당대표 경선에 그래도 이게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원식은 표현을 막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영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다양한 목소리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문자 폭탄도. 본인들이 잘 안 받아봤겠죠. 송영길 같은 경우는 문자 폭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원내대표 후보들도 박안주 같은 경우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당이 그동안 너무 방관을 하고 침묵을 해왔다. 건전한 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박원주 의원 오늘 이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멘트가 나온 이후에 또 문자 폭탄을 대대적으로 받을 것 같죠. 자, 윤호중은 그런 데 대해서 잘 피해갑니다. 본인이 잘 압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문자 폭탄. 국회의원들에게 막 문자 폭탄, 그 문자 내용을 보냈는데 그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른바 문파들은 위세를 떨치고 있고 문재인 임기 말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지도부 경선을 위한 일정을 착착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자중질환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는 주호영 거치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대표 경선에 나가려면은 대표 권한 대행을 내려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과의 어떤 밀악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죠. 정진석은 국회 부의장으로 가고 주호영은 대표 경선하고 두 사람, 원래 정진석도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단판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 나돌고 있는데, 자, 오늘 정진석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려서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더 이상 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 서로 그 대표 경선을 하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대권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를 등판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고 뭐 국회 부의장 자리를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정진석 의원은 그 충청 대망론을 계속 주장해왔죠. 그리고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망론을 거기다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을 끌어오기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 밖에서 김종인은 국민의힘을 흔들면서 무슨 소리야? 윤석열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관리해. 내가 킹메이커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금태섭과 만납니다. 만나서 금태섭이 이야기했죠. 윤석열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김종인은 그래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 아사리판 같은 국민의힘이 안 가고 금태섭이 만드는 정당이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두 사람이 또 만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갈 것이냐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금태섭, 윤석열 맞이 정당이 창당하는 논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동아일보 8면을 보시면 대선 두고 등 돌린 국민의힘과 김종인, 국민의힘에서는 노역이다. 그리고 또 뇌물 전과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은 김종인은 국민의힘은 아싸리판이다. 본인이 불과 며칠 전까지 이끌면서 다 아싸리판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나와서 아싸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싸리판에 윤석열이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정당이야. 본인이 다 지금까지 이끌어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김병준은 윤석열이 김종인 손 절대 안 잡을 거다. 윤석열이 전과자와 손을 잡겠느냐. 뇌물 전과자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플랫폼, 주도권 싸움이 위험 수위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결단을 해야 갈등이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윤석열 결단이 언제쯤 나올까요? 결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정당의 그 정치권의 노련한 고수들은 책략가들은 윤석열을 마치 주머니 안에 있는 공깃돌처럼 취급을 하면서 본인이 다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6면 보시면 국민의힘과 김종인의 갈등, 이번엔 윤석열 쟁탈전, 유력한 대권 주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보선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윤석열이 우리한테 와서 대권에 출마를 해. 김종인은 내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서 잘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국민의힘에 나왔으니 나하고 해야 돼.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윤석열이 제3지대 출마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 금태섭을 만나서 세판짜기 행보를 시작을 한다. 그런데 주호영은 제1야당 아래 단일화해야 된다. 제1야당 국민의힘 아래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김병준,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 김종인을 겨냥해서 뇌물 전과자다. 탐욕적인 당 흔들기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겨레 신문 6면 보여드렸는데 왜 접어서 보여드렸냐면은 그 옆에 기사가 너무나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론에서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한겨레 신문을 소개드리는 김에 같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4.7 재보선 결과 전국 지표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조사회사 4군데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 오늘 대부분 언론은 이재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26%, 윤석열이 23%, 이낙연이 8% 이런 그 보도들을 많이 내보냈는데 한겨레 신문은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자,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민주당이 못해서 그 응답이 61%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했어.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는 응답은 불과 7%입니다. 국민 100명 중에 7명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어.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반면에 어부질이다. 민주당이 못해서 국민의힘이 이긴 거다. 이것이 국민 100명 중에 60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참패 이유는 부동산 실정이 가장 많았고, 자,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 61%입니다. 그 다음이 전임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 때문에, 전임시장,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때문에 이 시작 선거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은 거의 80%가 국민의힘 그게 아니고 박원순, 오거돈 잘못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부패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아서
국민의힘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7%만이 국민의힘이 좋고 잘했어.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김종인은 마치 자기가 잘 이끌어서 이 승리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런 착각을 하고 있고, 김종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야권의 승리다. 안철수가 야권의 승리라고 했죠. 야권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여권이 못해서 야권이 승리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데, 뭐 본인도 같이 뭐 도와주고 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두고 김종인은 금방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너 때문에 이긴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이긴 거야. 김종인의 말은 그겁니다. 자, 본인 때문에 이겼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잘했어. 7%입니다. 국민의힘을 10개월, 11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이끌어왔죠. 김종인이. 그러니 김종인이 선거도 다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겼다고 본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7%만이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심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종인은 그런 민심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앞으로 대권까지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조차도 주머니 속에 공깃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속히 입장을 밝혀서 정리를 본인이 하는,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안에 들어있는 사이에 정치권에서 정탈전이 벌어지는,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이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비뚤어진 이 대한민국 사회를 뭐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해서 대권에 출마를 하든지, 어떤 본인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해나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민낯들이 드러나고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를 하겠다고 공수처를 무리하게 발족을 시켰어. 무리하게 발족을 시켰는데, 이 공수처, 이 문재인 정권의 뭐 최대 가제라고 해서 달성을 했던 이 공수처 자체가 지금 다시 부패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죠. 공수처장도. 그런데 자, 일단 기사 먼저 보여드리죠. 조선일보 신문 보시면은 공수처장 추천해준 대가로 김진욱, 이찬희에 보원했나? 이찬희는 전 대한변협 회장입니다. 자, 변협에서 김진욱을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문재인이 임명을 했죠. 김진욱이. 자, 그러면 김진욱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방탄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본인의 관용차로 모시면서 황제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 관용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김진욱의 비서관인데, 이 특채를 했습니다. 이 비서관이 또 여당 정치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을 소개한 사람이 본인을 공수처장으로 만들어준 전 대한변협회장 이찬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찬희에 보원을 한 것이죠. 자, 커지는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 이찬희 내가 추천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비서관 후보들도 있었는데 거기 비교하면 수사 경험이나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당 정치인 아들이고 이성윤 황제 조사 때 관용차를 운전을 했고, 이찬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리 품앗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진욱이 이찬희 추천으로 공수처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자기가 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그러면은 내 비서관 추천 목선 회장님에게, 변협 회장님에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변협 회장이 그래? 그럼 내 아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 해. 이렇게 된 거죠. 얼마 조국 사태 때 스펙 품앗이 논란이 있었죠. 스펙. 뭐 조국 아들 딸을 뭐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또 그 교수의 아들한테는 또 가짜 무슨 인턴 증명서 같은 걸 주고 스펙 품앗이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자리 품앗이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름에도 계속 언론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 띄우는데 그 몇 사람 나팔수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나팔수들 가운데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코너에 몰린 인물이 있습니다. 김어준.
교통방송 진행하는 뉴스 공장인가 진행하는 김호준 씨인데 편파 방송 여기에 덧붙여서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본인 TBS 교통방송에서 본인 입장을 변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유화한 것이죠. 방송을. 자, 5년간 23억 받았다. 출연료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김호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 나와서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내 계좌 왜 덜쳐? 오버하지 마. 이렇게 당당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에서 본인과 관련한 의혹을 변명을 하면서 본인 공직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그 방송을 진행을 하고 또 이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고액 출연료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이겁니다. 나 공직자도 아닌데 내 계좌 왜 들춰보냐?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200만 원씩 5년간 23억 원. 저도 방송에 출연하지만은 해당 200만 원 거의 10분의 1 수준 받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패널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진행자는 조금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연간 출연료 총액이 TBS 방송 제작 운영 예산 39억 5천만 원의 6.5%. 전체 방송을 운영하고 제작하는 비용의 6.5%를 혼자서 받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알려고 하지마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반응을 김호준이 보였습니다. 김건식 교수 있죠. 김건식 교수라는 사람이 정치평론도 많이 하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도 나왔던 그 김건식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호준 씨에 대해서 우리 국민 MC라는 유재석 씨와 서로 비교를 해서 5가지 다른 점, 서로 다른 점, 같은 MC지만 서로 다른 점을 본인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조간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 유재석은 국민 MC고 김호준은 친문 뉴스 진행자다. 두 번째는 유재석은 연예인이고 김호준은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재석은 소속사에서 방송국과 서면 계약을 하는데 김호준은 1인 회사 차려서 구두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유재석은 광고 수익으로 출연료를 받는데 방송국의 광고 수익으로 출연료를 받는데 김호준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료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유재석은 수염을 깎는데 김호준은 수염을 안 깎는다입니다.